김진웅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214쪽 4월 6일 주민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학교인 배달학당을 설립하고 지역 내의 청소년 56명을 모집하여 야간 중학가정의 교육을 시작했다. 4월 15일에는 20대 청년 지도자 20명을 선발하여 주 6시간씩 6개월 가정의 청년 지도자 훈련 과정을 시작했다. 매주 3회로 주부 교실을 개설하고 지역 내 주부들에게 육아법, 위생 요리, 그리고 부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시켰다.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학교를 열어 주 3회로 동화, 노래 공부, 자치 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실시되어 나가면서 지역사회는 활기를 더해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쳤다. 정말 예상도 못했던 기습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던 장소인 교회당이 철거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1972년 4월 24일이었다. 오전 9시 30분경 나는 지역 내를 순방하고 있었다. 일터가 있는 주민들은 이미 나가고 일터가 없는 주민들은 아직 가정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시간이었다. 한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목사님, 교회 집 뜻교회! 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으니 철거반이 교회를 철거한다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이미 철거 작업은 시작되고 있었다. 교회 내 기물들이 밖으로 마구마구 팽개쳐지고 있었다. 철거할 땐 건물 내의 기물을 밖으로 내어놓고 철거를 한다. 상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그들은 마구잡이로 팽개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기물들이 밖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어지고 쭈그러졌다. 진료반의 의료기구들이 깨어져 흩어졌다. 철거반은 25명 정도였다. 그들이 타고 온 스쿠터 두어 대가 뚜기에 세워져 있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부인들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최군이 와서 목사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판 붙읍시다. 하더니 젊은이들이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힘으로 대결하자는 것이다. 나는 망설였다. 성동구청에서도 교회당 철거에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평소에 3배나 되는 인원의 철거반을 편성하여 아침 일찍 기습한 모양이었다. 9시 공무원 출근인데 9시 30분에 이미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철거의 반발을 예상한 기습 작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삽갱이 등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잘 만났다. 오늘이 너희들 장례식 날인 줄 알아라. 철거 반원들도 사태가 험악해지는 것을 깨닫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개나 주먹개나 쓰는 자들이었다. 듣기로는 시내 뒷골목에서 주먹 쓰는 자들을 철거반으로 모집해 일당을 주고 쓴다는 말이 있었다. 이미 철거반원들을 향해 돌멩이 몇 개가 날아가고 있었다. 철거반원들 역시 흥분하여 사정없이 건물을 부숴대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의 움직임을 그냥 둘 것인가? 만류할 것인가? 조직적으로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당할 것인가? 나는 주민들을 제재하기로 결심했다. 일단 철거당한 뒤에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철거반 뒤의 복구 작업에서 그간의 봉사사업과 조직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의식화 교육에서도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고 판단했다. 몇 사람의 지도급 주민들을 불러 나에게 계획이 있으니 주민들의 반항을 저지시키라고 했다. 나의 신호를 받은 그들은 비록 속으로는 불만을 품었겠지만 거칠어진 주민들에게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으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윽고 주민들이 지었던 돌들을 놓아버리고 몇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다. 반면에 욕설은 더 거세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교회 지붕이 기우뚱 내려앉았다. 피땀 흘려 세운 집이 내려앉는 것을 볼 때 온몸에 고통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 기분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겼다. 쓰러진 지붕 위에 개발봉사대 대장 김종길 집사가 올라가 삽을 높이 흔들며 소리쳤다. 할빈교회 건물은 쓰러졌으나 할빈교회가 쓰러진 것은 아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고함치고 있었다. 나는 멀리 서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청년이 와서 말하길 철거 반원 중 한 명이 의료기구실에서 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을 보고 최씨가 항의하다가 집단 구타당한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새끼들이 차에 탈 때 조져야겠습니다. 청년 말에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보내라. 지금 건드리면 불리하다. 임마들아, 이번에 교회를 뜯은 건 우리에게 이익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전도사님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게 할 테니 안심하소 하고 뛰어다니는 청년들에게 쓰리쿼터가 있는 쪽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철거 반원들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욕설이 다시 퍼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청년들에게 엄격하게 말했다. 가만히 있어! 그들은 풀이 죽어 행동을 중지했다. 철거 반원들을 실은 차가 사라진 후 나는 자리를 피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오니 박살이 난 교회당 옆에 주민 수십 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할빈교회는 이 지역의 은인이요 지도자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일이요 우리 집이 철거된 거나 같다. 그러나 온 동네의 힘을 합쳐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할빈교회 재건 대책회의를 조직하고 재건 사업을 담당할 모금위원, 건축위원, 섭외위원, 독립위원들을 정했다. 전 동민들에게 알리는 공고문이 게시되고 진정서가 작성되었다. 모든 작업이 나의 지시나 의견 제시 없이 주민 자체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부는 진정서의 서명 날인을 받으러 다니고 모금도 시작되었다. 건축위원들은 새로 지을 예배당의 설계와 자재 조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일정도 짜여졌다. 이렇듯 새로운 교회당 건축을 위해 온 동민이 호흡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흐뭇했다. 교회당을 철거해 주신 서울시장님 고맙기까지 했다. 560명의 서명 날인이 첨부된 진정서가 성동구청장과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되었다. 서명 날인을 받으러 다닐 때 그 서류를 국비 장학생 지원서라 했다. 교회 재건을 위해 진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방 생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들이었다. 5월 2일까지 이 진정서에 대한 만족할 만한 회신이 없을 시 온 동민이 단체로 시청을 방문하겠다고 단서가 붙어 있었다. 그날 저녁엔 교인들이 모였다. 열띤 토론이 붙였다. 대체로 세 그룹이 있었다. 강경파는 성동구청으로 내일이라도 가서 우리도 성동구청을 파괴하자는 것이었다. 저희들이 이유 없이 우리 교회를 부쉈으니 우리도 가서 부수자는 것이다. 중도파는 시한을 정하고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건축해주지 않으면 시청 광장에 가서 데모를 하자는 것이었다. 옹고파는 주민이 이번 교회 재건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로 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니 주민들의 활동을 뒤에서 협조하자고만 했다.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주민들이 진정서를 시장으로 보냈으니 할빈교회도 신도 명의로 좀 더 강경한 내용의 진정서를 한 통 더 보내고 주민들의 재건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겠고 신도 여러분도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주민의 일원으로 교회 재건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번에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손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니 교인들은 동민들의 손이 미쳐 못 미치는 곳을 찾아 배후에서 일하자고 했다. 할빈교회가 무너진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호응이 왔다.
성동구청장 앞으로 여기저기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기자들이 바쁘게 구청을 드나들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새 교회도 건축하고 남을 만한 비용이 모금되었다. 주민 1,600여 세대가 한 세대에 100만 원씩 이상의 건축 헌금과 하루 이상의 노력 봉사를 내걸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갔다. 주민회에서 구청장 앞으로 알린 5월 2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까지 교회 건축 경과가 통보 없을 시 행동 계획이 확정되었다. 대책위원회의 동원 위원들은 국비 장학생 지망자들의 명단을 작성해두고 있었다.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할 자원자들이다. 이에 발맞춰 할빈교회 신도 1동이 보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다시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되었다. 진정서. 국가 발전과 새마을 사업을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 문안드립니다. 저희들 할빈교회 신도 1동이 시장님께 이러한 진정서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지난 4월 24일 오전 10시경 성동구청 철거반이 저희 교회 할빈교회당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깡그리 부셔버린 데 대해 이 사건이 단순한 행정사무의 가후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종교 박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저희들 할빈교회 신도 1동은 상부기관인 대한기독교회 연합회 및 각 언론기관에 지원 요청을 한 바 있거니와 이번 사건의 집행기관이라 생각되는 성동구청의 청장님께 정식 항의를 제출하오니 아울러 이에 대응할 만한 보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본 할빈교회당은 7년 전부터 내려온 기존 건물로 무허가 건물 인정번호 24- 인정번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71년 9월 29일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성동구청 철거반에 의해 부당하게 철거당했고 72년 1월 개고장이 발부됐을 때 주민들이 할빈교회당 기존 건물이요 24 번호라는 번호까지 있는 건물일 뿐 아니라 할빈교회가 빈민촌 이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개고장 발부 사실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사온데 지난 2월에 이 건물로 인해 저희 김진홍 교육자님이 고발을 당해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생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4일 철거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 입회 인도 없이 교회 간판을 뜯고 교회를 박살내고 소리 지르며 부셨으니 더욱이나 철거반 원중에 하나가 귀중한 의료기구가 보관되어 있는 빗품실에서 호주머니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신도 최일진 씨가 항의하다가 철거반 5, 6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 저희 신도 1동은 물론 전 주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지대한 관심 아래 전국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새마을 사업에 발맞추어 저희 할빈교회도 빈민촌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선도와 주민교육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데 당국에서는 협조는커녕 수차례 걸쳐 건물을 부수고 저희 교육자님을 투옥까지 했음에 대해 이 이상 신도 1동은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상부기관인 대한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이는 분명한 기독교에 대한 도전행위요 새마을 사업의 역행 현상이니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했거니와 저희 신도 1동도 일치단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일련의 교회 핍박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파괴된 건물에 대한 복구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 신도 500여 명은 성동구청으로 청장님을 방문하겠으니 계속하여 서울시청으로 시장님을 방문하겠습니다. 1972년 4월 27일 할빈교회 신도 1동 할빈교회 재건대책위원회의 주도 아래 주민들은 5월 2일까지
구청의 통보를 기다리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만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5월 2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성동구청에서 연락이 왔다.